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담는 AI 이 기업 결국 18배 오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하반기에 주목해야 되는 산업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산업의 수혜주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해당 투자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2차전지,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시장의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제가 20페이지가량으로 자세하게 정리해 놨고요. 해당 리포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다운로드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제가 AI 산업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AI 열풍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요.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이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동종 업계에 취직한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일했던 직원에게 너네 2년 동안 이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네가 이직을 한다고 하니까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법원은 그래 너네는 삼성전자의 말대로 이직하면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에서 SK하이닉스로, LG전자에서 삼성으로 이런 식으로 이직하는 게 사실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삼성은 자사 프로젝트 리더로 일한 직원이 만약에 해외 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은 영업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종업계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서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근데 재판부는 둘 사이에 맺은 서약서는 유효하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내년 4월까지 동종업계 종사 금지를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이직을 할 거면 매일매일 500만 원씩 삼성전자에게 벌금으로 내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냥 이직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재판부는 D램 기술은 국가 기술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만큼 현재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핵심적인 제조업을 다 갖춘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그 중에서 반도체 설계나 소부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들이 많지만 제조업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망라해서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산업의 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기술이 현재로서는 대단한 게 맞지만 초격차를 벌리거나 유지하지 못하면은 따라잡힐 위험이 있다라고 발언하고요. 향후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그 법원에서도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게, 다른 경쟁 업체에게 초격차를 벌리지 못하거나 혹은 기술에 대한 유치로 따라잡히게 된다면은 상당한 국가에 대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겠죠.
거기다가 한국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인류 기업들을 많이 보유한 건 맞지만 시장 대처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무어의 법칙 있죠. 무어의 법칙이 끝나가고 있다는 인식으로 다른 방식의 가치 창출이 필요합니다. 뭐 이게 그 뜻이죠. 18개월마다 이 메모리 칩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2배씩 늘어난다는 건데 지금 반도체에 대한 성능이 압도적으로 팍팍 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현재 어느 정도의 고점에 달아 있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가치의 기술 창출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인력 규모 축소로 인해서 반도체 경쟁력이 지속 약화되고 있다는 인력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삼성전자의 우수 엔지니어는 TSMC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즉 앞으로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전기차 데이터들이 폭증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초저전력, 초고속 반도체 기술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밀리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하다. 반도체가 망하면은 한국도 망한다라는 평가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도와줄 거냐? 원희룡 장관은 국가산단 제3차 범정부 추진단 회의에서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기간을 3분의 1로 단축시키겠다라고 발언했고요. 실제로 신속 예비 타당성 조사와 각종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에 곧 착수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하고요. 그래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신속 예타로 사업 기간을 2년 정도 단축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예타가 되고 이제 거기다 건설이 진행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인프라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2030년 말까지 0.4기가와트시에 대한 전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5개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2042년도에는 7기가와트시 이상의 전력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따른 전력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국토부는 산업부와 환경부와 손을 잡고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 그리고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서 산단조기 완공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만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법적으로든 혹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랑 지금 반도체 동맹 맺은 국가들이 꽤 있지만 사실 그동안 이 반도체에 대한 소재부터 소부장에 상당히 의존해왔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근데 일본이랑 우리가 지금까지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서 제외가 되면서 지금까지는 반도체를 일본에 의존해왔던 부분을 국산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수입의 다변화를 하면서 해결해 왔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4년 만에 경제 전쟁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반도체 동맹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의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책임 인정 판결을 내렸고요. 그래서 2019년 8월 달부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규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4월 24일부터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복원시켰고요. 어제자로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복원시키면서 본격적인 반도체 동맹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이후에 지속돼 온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이 종지부를 찍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한국이 지난 4월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한 뒤에 일본 정부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가기해서 이번에 의결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국내 기업의 자체 기술 개발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반도체 내에서도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고 그로 인해서 막 불매운동도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수입에 대한 다변화도 분명히 있었지만
대일 수입 의존도 감소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앞으로 이 소부장 쪽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일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에 대한 변수가 생겼을 때 앞으로 우리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긍정적이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동맹 가속화로 기술 개선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양산 본격화가 시작될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 밀어주고 있고 일본도 밀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고 대만에서도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밀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업 단위로 최신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거기에 맞춰서 기술 개선도 필요하겠죠. 이것만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기업에 대한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애플이 있죠. 제조업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애플의 강점이 바로 반도체 경쟁력이고요. 얘네 애플이 삼성전자와 협력해서 개발한 스마트폰용 APA4 칩을 아이폰 4에 처음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이용하고 있는데 그 10년 넘게 이용하는 과정에서 A 시리즈의 성능을 상당수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C 그리고 태블릿용 반도체를 자체 개발한다는 실리콘 로드맵을 추진한 애플은 2020년도에 첫 총합 칩셋인 M1을 공개합니다. 이 M1이라는 게 에너지 성능은 상당히 높고 일반적인 기계에 대한 성능은 다른 기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한 혁신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성능이 좋다는 거는 결국 에너지에 대한 소비량이 줄어든다는 거고 이게 단순히 가정집이 아니라 기업에서 이러한 준비를 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단위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들의 선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애플이 올해 VR 헤드셋을 냈죠. 그 VR 헤드셋에 새로 개발한 아런 칩을 씹으면서 실리콘 로드맵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만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애플이 지금 현재 세계 최초로 3조 달러에 거의 다다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현재 시가총액이 1위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핵심은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결국에 이러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을 거냐?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을 개최했죠. AI 시대를 겨냥한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삼성은 AI 시대를 주도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실제로 삼성은 고객사들의 AI 전용 반도체 개발에 적극적인 만큼 GAA 트랜지스터 기술 혁신으로 AI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GAA 기술이 뭐냐? 미세화에 따른 트랜지스터 성능 저하를 극복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와 이 전력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핵심 기술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6월에 세계 최초로 이 GAA 기반의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을 했고요. 앞으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차세대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현재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모바일을 중심해서 시작을 해서 2026년에는 이 나노 공정을 고성능 컴퓨터에 적용하고 2027년도에는 차량용 반도체로 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밖에도 그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어정간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만들고 있고 진짜로 곧 있으면 나오는 기술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2025년부터 GAN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라갈륨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반도체 한계를 극복을 해서 시스템 고속 스위칭과 전력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얘네가 공장을 먼저 짓는 쉘 퍼스트 전략으로 2027년도 생산 능력을 2021년도 대비 7.3배로 확대해 늘어나는 고객 수요를 흡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얘네 삼성전자도 전력 반도체, 전력을 덜 먹는 혹은 이 AI 반도체들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차세대, 6세대 6G 선행 기술 확보를 위해서 5나노미터 RF 공정을 개발해서 2025년도 상반기에 양산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기존 14나노 대비해서 전력 효율이 40%, 면적이 50% 감소한다라는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이거 좋다. 미래에 대한 기술력 좋고 AI 반도체 상정 선업하는 거 좋겠다. 알겠다. 그런데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일단 올라가야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갈 거 아니냐. 지금 4월에 삼성전자가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재고량이 30%가 넘게 올라갔는데 영업실적 올라갈 수 있는 거 맞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실제로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22년 4분기 이후에 1분기, 2분기까지는 죽을 쓰겠지만 3분기부터 본격적인 시장에서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3분기부터 반도체 업황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약 18배 급증할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는 바닥을 다지는 시기로 사실 1분기부터 이어온 전 세계 수요 불황에 따른 메모리 쇼크를 이어간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시장에서 뭐 네, 잠시만요. 네, 2분기 바닥을 다지는 시기로 1분기부터 이어진 전 세계 수요 불황에 따른 메모리 쇼크의 여지는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에는 3분기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오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흑자에 대한 폭이 18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고요. 삼성전자 관계자는 4월 초에 메모리 감산에 들어갔으나 실질적으로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다라고 향후에 실적이 얼만큼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표출합니다. 결국에는 3분기부터 다가오는 7, 8, 9월 넘어갈 때부터 반도체에 대한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요. 감산에 대한 효과로 반도체에 대한 재고도 줄어들 거고 거기에 따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요도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겁니다. 거기에 더해 정부도 도와줘, 기업도 도와줘, 사활을 걸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7월 달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군들 지금부터 미리 주목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해온 종목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TI입니다. FTI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분야 장비 제조 생산 업체이고요. 얘네가 고순도 야객 공급 장치 등을 생산 공급하고 있고 SK하이닉스, 현대포스코건설, LG 이노텍 등 주요 고객사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이전에 삼성전자와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에서 10월쯤에 계약을 했고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진행함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것 말고도 FTI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2003년, 2005년 자사주 매입을 계속적으로 해오던 주주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오던 기업입니다. 즉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사주를 끌어모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의 시세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코세스입니다. 코세스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제조 기업이고요. 이 HBM을 엔비디아, 인텔, AMD까지 채택했다라는 소식에 HBM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SK하이닉스가 해당 시장의 50%를, 삼성전자가 4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후공정 장비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그러한 기업이 바로 코세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가격에 대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시는 투자 전략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장에 대한 흐름부터 현재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이거 정말 나 다 알겠고 아까 말했던 2차 전지, AI, 로봇 산업에 대한 산업 총정리 리포트 이거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알려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거 다운받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리포트로도 부족하다. 매일매일 종목을 하나씩 찍어주라. 그리고 시장에 뉴스가 너무 많다. 나는 핵심적인 것들만 뽑아서 오늘 주목받을 만한 뉴스만 정리해서 업로드 해달라. 자,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있죠. 급등주들이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한 번씩 알려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면은 앞으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들 미리 준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을 때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화번호 전혀 적을 필요 없고요. 네, 유출에 대한 걱정, 전화번호가 뭐 광고 문자가 올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해당 어플리케이션 어떤 식으로 다운로드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입니다. 여기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당연히 설치 버튼 누르셔야 되고요. 100% 무료 설치, 그리고 100% 무료 설치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번호 적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간단한 인증을 통한 로그인만 하시면은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까지 로그인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 좌측 상단부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 설치고요. 평생 여러분들께서 연구소장이 가능한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매일매일 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장 시작 30분 전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들을 압축해서 업로드 해놓는 장정 급등 뉴스, 그리고 매일매일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평가해서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컨텐츠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와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한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